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목록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채무 내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채무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로 채무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채무 내역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를 파악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를 파악하고 그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기준일은 개시 결정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채권자 명의 법인인지 개인인지 준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호, 또 대표자명, 예를 들자면은 개인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자의 자연인 개인 이름은 예를 들어서 김철수라고 가정할 때 이름은 김철수지만 상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은하공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KS 자재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은 식당의 경우에는 개인 이름이 박순래인데 상호 자체는 또 전주식당, 이런 식으로 개인 자연인의 이름과 상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의 이름 또 그 다음에 상호가 다르니까 그걸 정확히 구별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고, 또 대표자명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소, 우편번호,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또 연락처 등을 상세히 파악해서 기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세 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계약의 일자, 그 다음에 현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현장별 구분, 대금액, 기일, 기일은 지급기일 내지는 변제기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의 방법, 담보가 있는지, 보수채금 또는 보증,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구분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다양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여러 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는 회생담보권이냐 회생채권이냐를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각 그룹 내에서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그 다음에 일반 대여금채권, 그 다음에 상거래채권, 그 다음에 보증채권, 그 다음에 미발생 구상채권,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로 크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합니다만, 조세채권 이외에 임금 등 공익채권은 별도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자 목록에서의 채권은 회생채권을 의미하는데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채무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별, 또 성명, 상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채무 금액이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현장이 다른 경우 또 일자가 다른 경우 계약별로 구분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많이 혼동이 됩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미리 개시 신청 전에 엑셀로 아주 각별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채무액과 회사의 장부상 채무액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해서 확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2 내지 3회 정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사의 채무 내역을 상세히 파악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채무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여러 번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 신고 기간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